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영화, 바로 단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뿌리 깊은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아주 특별한 이야기죠. 이 영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한 줄 평이 있습니다. 춤과 노래를 대신하는 레슬링 경기. 눈에 익으면 마음으로 열리는 법.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단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리우드 영화의 공식을 완전히 깨부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춤과 노래 대신 땀과 흙먼지가 가득한 레슬링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자, 그럼 단갈이 그냥 스포츠 영화냐? 절대 아니죠. 겉보기엔 한 레슬러 가족의 전기 영화 같지만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 시골 마을의 이 이야기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었는지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좀 성공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개봉하자마자 인도의 모든 영화 흥행 기록을 그냥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풍은 인도에만 머물진 않았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인도 시골의 여자 레슬러들의 이야기가 세계적인 문화 수출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영화의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실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실화의 주인공 마하빌 싱 포갓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인도 전국 챔피언까지 올랐던 대단한 레슬러였지만 가슴속에 평생 풀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죠. 마하빌의 꿈은 정말 단순하고도 간절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돈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꿈, 인도를 위해 국제대회에 금메달을 따게 하는 것. 하지만 운명은 참 짓궂죠.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정반대로 딸만 넷이 태어납니다. 내 꿈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던 어느 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딸들이 동네 남자애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마하비르의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스위치가 쳐졌겠죠. 내 꿈을 이뤄줄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구나. 바로 내 딸들이었구나.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혹독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강압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자애들은 레슬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세상의 편견 속으로 딸들을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죠. 영화에서 그가 직접 말하잖아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코치가 되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의 이 거친 방식이 필요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된 사랑에 불과했을까요? 딸들이 처한 그 억압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 혹독한 훈련이 없었다면 포갓자매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사회적 현실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화에서 기타의 어린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인데 이 한마디에 그들이 처했던 현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14살이 되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집안의 짐처럼 취급받고 평생을 가사노동에 묶여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르마라는 인도의 민화적 개념을 알면 영화가 훨씬 더 깊이 보입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꿈 때문에 억지로 훈련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자매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레슬링이 아니구나. 14살에 시집가야 하는 이 부조리한 운명, 이게 바로 아다르마라면 여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운명, 우리의 다르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대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일 이기면 너 혼자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건 더 이상 기타 포갓 개인의 승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수백만, 수천 명의 소녀들을 대신한 싸움이자 그 모두의 승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영화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관객들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건 단지 이야기가 좋아서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배우와 제작진의 그 지독할 정도의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아미르 칸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는 나이 들고 배 나온 중년의 마하비르를 연기하기 위해서 CG나 특수분장?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로 살을 찌웠어요. 무려 97kg까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영화에는 젊은 시절 한창 선수였던 마하비루도 나오거든요. 그걸 찍기 위해서 5개월 만에 25kg을 빼서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게 한 편의 영화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두 딸 기타와 바비타를 연기한 배우들의 여정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3,000명이 넘는 오디션을 뚫고 뽑힌 이 배우들은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 6일 진짜 국가대표 코치한테 직접 훈련을 받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제작진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레슬러라고 인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바비타 역을 맡았던 배우 사냐 말룰루트라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온몸이 아팠다고요. 그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 덕분에 영화 속 레슬링 장면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현실감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과 이야기가 스크린 안과 밖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른바 단갈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3억 달러 이상. 하나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흥행 성적이에요. 자국인 인도에서 번 것보다 2배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아버지의 모습, 그 치열함이 중국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 때문에 수천 명의 인도 소녀들이 레슬링을 시작했고요. 성 역할과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주인공인 영화도 얼마든지 흥행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냈죠. 실제 포가짜매는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영화 한 편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단갈은 어쩌면 그 대답이 그렇다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진심을 다해 만든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걸 넘어서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단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영화는 바로 단갈입니다. 이 영화는요, 단순히 한 가족이 꿈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또 사회의 잘못된 생각에 맞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깊고 묵직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지금부터 마하비루와 그의 두 딸, 기타와 바비타, 이 가족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선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 던지고 가볼 테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때 레슬링 챔피언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딸들을 거의 반강제로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과연 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랑에 불과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버지, 마하비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가던 레슬링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평생의 꿈을 바로 눈앞에서 포기해야만 했죠. 아버지의 반대도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 꿈을 꼭 이루겠다 다짐했는데 웬걸요. 운명처럼 딸만 넷이 태어난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절박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요, 당시 이 가족이 살던 하리아나라는 지역의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곳에서는 여자아이가 14살만 되면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평생 아이를 낳고 집안일만 하면서 사는 거죠.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한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 거죠. 마하비르는 자기 딸들만큼은 제발 이런 끔찍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대사가 마하비르의 마음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딸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아빠로서의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그녀들을 세상과 싸워 이길 전사로 키워낼 냉정한 코치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그 혹독한 훈련을 밀어붙인 건 결국 딸들에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그만의 절박하고 뒤틀린 사랑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까요? 아버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과연 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끔찍한 억압일 뿐이었습니다. 딸들 입장에서 보면 다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폭군으로 변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쁘게 기르던 머리카락은 싹둑 잘려나갔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훈련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레슬링은 아빠 꿈이지 왜 내 꿈이냐고요.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14살짜리 친구가 시집가는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처할 뻔했던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미래를 위해서 온 세상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버지의 그 지독했던 훈련이 우리를 이런 운명에서 구해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 레슬링은 더 이상 아버지의 꿈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다르마가 된 거죠. 다르마라는 게 뭐냐면 운명적인 의무 혹은 사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우리 같은 여성들이 겪는 이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나의 사명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딸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자발적으로, 더 치열하게 훈련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2막으로 넘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국 챔피언이 된 기타가 국가대표 훈련소, 그러니까 국립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낡은 훈련 방식과 아카데미의 새로운 방식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아버지는 기타의 최대 무기인 공격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줬는데 아카데미 코치는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해 하면서 무조건 수비 위주의 기술만 강요하죠. 엄격했던 아버지 믿과 달리 여기선 자유가 주어지니까 기타는 점점 나태해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코치는 아버지의 훈련 방식을 촌스럽고 낡아빠진 것이라며 아예 무시해버리고요. 그 결과요? 처참했죠. 새로운 방식에만 매달렸던 기타는 나가는 국제대회마다 연전연패하면서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무너진 기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그 낡았다고 무시했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몰래 경기 영상을 전부 분석해서 기타, 넌 너의 가장 큰 무기인 공격을 잃어버렸어 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비밀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타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기타는 금메달을 따내죠. 근데 이 승리는요,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 한 번 이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자가 무슨 레슬링이야 라고 말하던 사회 전체의 거대한 편견을 깨부순 정말 위대한 승리였던 거죠. 이 승리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이긴 걸 넘어서 여자도 강할 수 있다? 여자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이들을 보고 수천 수만 명의 인도 소녀들이 나도 레슬링 선수가 될래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단순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성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운 희명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단갈의 이야기는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래야지, 남자는 저래야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편견들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편견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